살짝 너저분하군요. 여러분은 햄스터 케이지 청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 커뮤니티에 올린 글. 대충 님들은 청소 어케함? 이란 내용. 뚜이뚜바 귀요미 저는 매일 부분적으로 베딩과 은신처 매일 세팅에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청소 2주 한번 대청소요. 캠츠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부분 청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청소. 이게 햄스터야, 먼지털이야, 크크루 빙뽕. 이처럼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방법은 없기에 저만의 청소 및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매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주기의 청소가 있습니다. 우선 매일 청소해야 할 목록은 밥그릇, 물그릇, 쳇바퀴,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집기들을 세척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알콜로 청소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계면활성제 없이 청소와 소독이 됩니다. 알콜이 충분히 날리면 끝. 물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급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쳇바퀴를 많이 타는 햄스터의 경우 매일 물티슈로 가볍게 소변을 닦아냅니다. 화장실은 모래에 뭉친 덩어리를 이와 같은 화장실용 스푼으로 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매일같이 확인해주면 좋은 것은 바로 케이지 전체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앞에 보이는 나무 울타리의 경우 이렇게 틈이 벌어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나무 울타리가 많아 다람쥐들이 울타리 틈에 끼어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햄스터의 경우 저런 틈에 발이 걸리면 힘으로 뽑다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보수해 줍시다. 저는 이가리에 꼽혀있던 티모시로 메꿔아줬습니다. 이처럼 매일 해야 하는 청소뿐만 아니라 매일 햄스터가 어질러둔 케이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게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만. 애템. 이건 뚜이가 옮겨둔 보물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여기저기 많이도 숨겨놨군요. 일주일 청소의 키포인트는 똥도 똥이지만 바로 곡물 저장소입니다. 먹지 않고 보관해둔 음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곡물 저장소 위치는 햄스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은 매일 청소와 달리 햄스터의 은신처를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끌어내야 합니다. 대중적인 방법으론 먹이유인법과 은신처 보산법이 있으니 기호에 맞게 데려와서 이동장에 잠시 옮겨줍시다. 대청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장에서 낮잠 잘 동안 후딱 끝내버립시다. 우선은 똥과 곡물들이 가득한 곳에 집기들을 빼줍니다. 저는 청소할 때 제가 만든 사이클론 집진기를 사용하는데요. 청소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표면상에 보이는 대변들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전부 다 치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것도 일종의 영역이며 채취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드디어 식량 창고를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급여하는 사료의 기호도 측정과 급여량에 따른 섭취량을 체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햄스터의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과 직결되므로 이때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뚜이는 익스랑 옥스보우도 잘 먹는 햄스터라 먹는 거에 있어서는 사육이 쉬운 햄스터입니다. 들어가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남겨놨습니다. 먹지도 않을 거 욕심쟁이 우후후. 그리고 햄스터가 반드시 화장실에서만 볼일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상주하는 곳에는 이렇게 소변 자국이나 기타 잔여물들이 많습니다. 소독해주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게 없다면 물티슈라도 사용해서 닦아준 다음 충분히 건조시킨 후 집기들을 원상복구 시켜줍니다. 집진기에 빨려 들어갔던 사료와 베딩들입니다. 쳇바퀴의 경우 너무 더럽다면 물세척 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 집기들도 오염도가 심하면 같이 물세척 해줍시다. 그리고 쳇바퀴는 물 청소할 때 물이 베어링 쪽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세척해주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분의 스페어 쳇바퀴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합니다. 마지막은 집으로 안심기가 하면 끝. 드디어 청소의 끝이 보입니다. 바로 달 단위 청소인데요. 달 단위 청소의 핵심은 바로 전체 베딩의 교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대청소이고 물고기로 치면 전체 환수 과정입니다.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청소를 해주는데요. 이는 케이지의 면적과 베딩의 양에 비례합니다.
아무래도 베딩이 작게 담기는 작은 케이지의 경우 오염 주기 또한 빨리 돌아옵니다. 하지만 2달은 넘기지 마세요. 책상도 2달 정도 냅두면 먼지가 앉듯이 베딩도 먼지와 각종 오염물 범벅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자주 청소를 하게 되면 집사도 힘들고 햄스터도 스트레스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청소해 주세요. 마침 고맙게도 햄토피아에서 뚜이 케이지 청소를 위해 물품을 협찬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햄스터를 보쌈합시다. 전체 청소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임시 케이지를 준비해줍니다. 청소 전에 케이지에서 쓰고 있던 일부 베딩을 임시 케이지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뚜이의 채취가 남아있기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소돌입니다. 시작과 함께 모든 집기들을 케이지 밖으로 빼줍니다. 저는 이동장으로 베딩을 퍼서 스봉에 얼른 담도록 하겠습니다. 베딩이 땅에 떨어지는 게 싫다면 이렇게 스봉을 안에 넣어서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닥에 다가오면 어김없이 숨겨둔 보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애착이 눈에 보여서 남겨주고 싶지만 얼른 버립시다. 더 이상 쓸어 담을 수 없게 되면 청소기를 사용해서 전부 빨아들입니다. 저는 해시 대형 케이지 60×120cm 사이즈의 베딩을 청소하니 75리터 쓰레기 봉투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내부를 청소해줘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소독용 알코올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하면서 청소해줬습니다. 햄토피아에서 협찬해준 베딩인데요. 제가 애용하는 테러그린 포근입니다. 협찬받기 전부터 사용했던 베딩인데 먼지가 작아서 따로 털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좋습니다. 따로 믹스할 필요 없이 해당 베딩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땅굴 유지가 되어서 너무 편합니다. 다 쏟아주고 나면 베딩을 다듬어 가며 조금씩 눌러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원래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지만 오늘은 케이지 세팅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햄스터일수록 가끔씩 구조물의 위치를 바꿔주면 약간이나마 충족이 됩니다. 뚜이 화장실이 성장 속도를 못 이기는 듯하다며 보내주신 대형 화장실입니다. 햄토피아에서 나이트 엔젤 샌드박스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주 물건입니다. 햄스터 집기들은 생각보다 범용성도 좋아서 창의력 싱크빅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번 세팅의 핵심은 큰 화장실과 2개의 쳇바퀴입니다. 햄스터 부케의 경우 한 번 써도 큰 손상이 없다면 이렇게 재활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제 화장실에 모래를 넣어볼 건데요. 해시의 칼리아리 사막모래입니다. 하겐모래랑 산지도 같고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소변 뭉침도 좋아서 아주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호주 모래보다는 이 모래를 추천합니다. 1kg짜리를 싹 다 넣어주면 충분해 보입니다. 뚜이 집에 가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옮겨줄 때 하우스 훈련을 조금 해두면 핸들링이 쉬워집니다. 옳지. 드디어 리뉴얼과 대청소가 끝난 집에 입주한 뚜이. 여기서부터는 구조물이 변경되거나 대청소 후 나오는 전형적인 햄스터의 반응이니 조용히 지켜보도록 합시다. 뚜이 목욕탕 와봐라. 이거 와봐. 그래 목욕탕 가봐라. 오. 뭐지? 내가 엄청 날. 영상 봐. 오, 쌌네. 자,
강하구만. 금방 적응해서 이곳저곳 확인하며 돌아다니는군요. 대청소 그리고 새로운 환경 입주 후에는 이렇게 캠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24시간 지켜볼 수 없기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환경과 청소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소변본 자리에 웬 구멍이 하나 있더군요. 이 녀석 저를 닮아서 그런지 파워가 강합니다. 허허. 모래가 확실히 잘 뭉쳐서 좋습니다. 써보세요. 그럼 뚜바뚜바.